저는 김정은 정권을 키워드로 뽑았는데요. 김정은이 이제 자기 아내인 리설주를 대동해서 공식 석상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평창올림픽이나 청와대에 그 동생인 김여정을 보낸다거나 뭐 이런 식의 되게 이전의 김일성이나 김정일 정권과는 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언론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이전 정권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전문가이신 선생님께서 아시는 또 다른 김정은 정권의 뭐 특별한 면모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좀 듣고 싶고 그런 다른 모습이 그 앞으로의 남북 관계나 아니면 통일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여정을 특사로 보낸 것은 김여정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내 얘기하고 내 얘기다. 그러니까 나를 본 듯이 대해달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남측 방문은 6.25 전쟁 이후 김일성 가문 혈통으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이를 계기로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도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평양 초청을 했는데 문 대통령의 평양으로 초청을 했는데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는 것은 평양에서 정상회담 하자는 얘기거든. 와서 뭐 냉면 먹고 가라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그거는 진정성을 그런 식으로 표시한 거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남쪽 손님들을 초빙을 해서 면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거기 식사를 대접하고 자기 부인을 배석시킨 거 그게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주의 국가 그다음에 폐쇄적인 국가에서 그 자기 부인을 퍼스트 레이디를 이렇게 그런 외교적인 자리에 등장시키는 것은 그거는 이제 우리도 개방한다. 그리고 1대1로 똑같은 식으로 만나자. 소련도 개방을 할 때 그 고르바초프가 라이사라고는 부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서양 흉내를 낸 거예요. 나는 그거 보고 이게 지금 김정은이 트럼프와 만났을 때 멜라니아와 이 이설주를 같이 나란히 세우려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북한을 가면 은둔의 나라, 무슨 허미트 킹덤이니,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엑시스 오브 이블, 악의 축이니, 또는 뭐 로그 스테이트, 깡패 국가니, 이런 나쁜 딱지를 다 붙었는데 다 그런 거 떼달라. 나를 소위 그 당당한 대화의 상대로 대우를 해달라는 얘기. 그거는 이제는 그런 나쁜 딱지 붙이지 말고 정상적으로 1대1로 상대하자. 그 가벼운 몇 가지 장면밖에 안 되지만 이것은 상당히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개방 계획을 하려고 그런다. 개방 계획을 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와 수교를 해달라. 당신네 나라에 가서도 촌스러운짓 않을 테니까 그런 메시지라고 봤어요. 나쁘지 않은 징조입니다. 북한이 핵까지 이제 비핵화하고 핵 포기하고 이제 협상 테이블로 나오려고 이제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스처가 난 본심이라고 봅니다. 본심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그런 어떤 화학적인 그런 무기들을 또 다른 뒤에서 이제 만들려고 그런 어떤 시간을 벌려고 하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북한을 믿을 수 있느냐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회담 오는 척하고 비핵화를 할 것처럼 하면서 뒤로 딴짓한다 이거지. 근데 만약 이제 회담이 시작이 되면은 지금까지 북핵 역사를 보면은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만큼은 북한이 핵활동 중단했습니다. 미사일도 물론 마찬가지고. 육자회담이 열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사찰단이 들어갑니다. 사찰단이 들어가고 미국은 그야말로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과학 장비들이 참 많아요. 뭐 공중으로 찍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그야말로 그 소리로도 뭘 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비들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게 군사 강국인데 그거 절대로 그렇게 뒤로 나쁜 짓 못 들어가니까 지금 맘 놓고 오는 거야. 우선 그 핵 활동을 중단하는 조건에서만 회담이 시작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다시 또 뒤로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감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어떨 때 보면 북한을 나쁜 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어떨 때는 전망할 때 보면은 바로 그 나쁜 나라로 딱지 붙이는 조건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다는 얘기까지 해가면서 또 욕을 해요. 그러니까 나쁘다. 그런데 그 정도는 미국이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장관님 오케이. 말씀 듣고 저희 안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하는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그 마음의 연결이라는 그래서 이제 사례를 연결했습니다. 처음에 현금으로 시작했어요. 현금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현물 지원하고 그리고 사회 개방하도록 하고 인권 개선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더 왕래 폭을 넓히고 깊이를 심화시키면서 마음이 연결되고 그 마음이 연결된 이미 마음이 연결됐는데 서쪽으로는 다 넘어갔는데 몸이 맞아 넘어온 것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표로 결정하자 했을 때 동독의 절대 다수가 우리는 서독 체제가 좋다 이렇게 해서 서독 체제로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된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서독에서 동독으로 간 돈이 총 나중에 발표를 했어요. 제가 뭐 조사한 것도 아니고 1044억 도이체 마르크입니다. 그럼 달러로 환산하는 경우에 1달러가 서독 그 마르크로 1.7대 1인 경우도 있었고 1.8대 1.9대 1인 경우도 있었는데 평균 잡아서 한 1.8대 1로 잡고 그걸 달러로 환산하면은 여기는 못하니까 이쪽에다 얼마? 1044억 도이체 마르크인데 네, 대략 그거를 한 2,500억 1.8대 1이니까 그걸 달러로 환산하면 얼마냐고? 한 2,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580억 달러입니다. 1044 나누기 1.8은 580이지. 아니 그 산수 쪽으로는 빠져. 그거 암산 빨리 못한다고 그래서 무슨 머리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걱정 말고. 자, 580억 달러면 1년에 20년 동안 580억 달러를 20년으로 나누면 연간 29억 달러입니다. 지난 95년부터 2015년 연말까지 남쪽에서 북쪽으로 한 돈이 30억 달러나 됩니다. 현금은 아니에요. 그중에 현금은 한 3분의 1? 5분의 2 정도나 될 거예요. 3분의 1까지는 조금 많고. 반도 안 되지. 현금도 있고 현물도 있고. 독일은 1년에 29억 달러씩 보냈습니다. 서독은. 우리 20년 동안에 30억 달러니까 20대 1의 이 비율이 나오는데 돈이 결국 민심을 끌어오는 거고 그리고 아까 내가 표화자에 입구자 썼지만 바로 그게 가장 확실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통일하려면 돈 써야 돼요. 그리고 94년 정상회담 올 때 김영삼 대통령도 그래 돈 주면 안 되겠나. 긴장 완화 다음에 통일입니다. 경제협력하는 과정에 북한이 군사적으로 남한을 위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이거 해봐야 소용없구만. 우리도 빨리 남한처럼 경제를 발전시켜서 살아야겠다. 그러려면 무력에 군사력에 투자하지 말고 경제에 투자하자라는 생각이 돌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경제협력은 확실하게 통일을 가져오는데 그게 이제 마음의 연결이라는 게 결국 통일의 구심력을 키웠다는 거죠. 근데 통일의 구심력이라는 말은 통일의 원심력과 이제 그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비유를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연애하면 뭐 집에서 말릴 수가 없지만 옛날에는 동네 처녀 총각이 연애를 해도 부모들이 그 집안하고는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반대하면 결혼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경우에 부모는 결혼의 원심력이야. 에? 자기들끼리는 계속 달밤에도 만나고 비 오는 날도 만나고 응? 통일의 결혼의 구심력이 커져버리면 그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들의 이 반대 원심력 힘을 못 씁니다.
남북의 5천만, 7,500만이 우리는 통일해야 되겠어. 우리끼리 하나의 정부를 만들고 하나의 국기를 들고 하나의 애국가를 부르면서 올림픽에도 나가야 되겠어. 너희들 좀 방해 좀 하지 마. 할 정도로 구심력이 커지면은 지금 현재 분단을 지속시키면서 이득을 누리고 있는 동일의 원심력들, 국가들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독일의 경우를 보니까 통일의 구심력이 커진 뒤에 하나씩 원심력을 밀어내더라고요. 한꺼번에는 안 돼요. 통일의 원심력은 지리적으로 우리 가까운 데 있습니다. 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나라는 소위 우리 주변 국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남북이 통일되지 못하도록 처음에 잡아당겼던 나라가 미국과 소련이에요. 북한이라는 완충 국가가 있어야만 미국과 직접 중국이 충돌하는 여지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살려둬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가 통일돼가지고 바로 미국이 이 턱 밑에까지 오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좀 살아남아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분단이 계속돼야만 중국으로서는 안보 면에서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 기득권이에요. 또 일본은 저건 전쟁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완전히 망했었는데 저게 한국전쟁 때문에 일어섰습니다.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을 하면서 필요한 군수물자를 미국서부터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샘플을 주고 일본에다가 주문을 했어요. 만들어라. 계속 공급했어요. 미국이 그 전쟁 물자 가격을 계산하려면 그 돈으로 전쟁 특수로 저기 경제를 60년대, 70년대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 분단, 그 다음에 민족 상잔, 그거 딛고 지금 경제 발전해가지고 세계 지금 3대 경제 대국이 돼 있는데 하여튼 일본이 우리 때문에 저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반도의 분단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그들의 여러 가지로 이득이 돼요. 그게 원심력이야. 그런데 그 원심력이 독일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원심력을 처음부터 밀어내려고 하지 않고 구심력을 먼저 키운 뒤에 남북 동서의 민심이 연결되고 이제 투표로 결정하면 끝나게 생겼을 때 그때 하나씩 원심력을 토막을 치더구만. 제일 강한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미국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통일된 뒤에도 주독 미군은 남아있어 달라. 통일되고 나면 이 유럽 질서가 상당히 요동칠 것이다. 그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역시 든든한 미군이 여기 있어야 된다. 계속 있어 달라.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주독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서독 정부, 이 부기가 짝이 없는 거야. 그리고 소련도 두 번째 원심력이죠. 근데 소련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80년대 말 중쯤 되면은 소련 경제도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바로 독일이 경제 착원을 주기 시작합니다. 독일 통일이 제일 불안한 나라는 독일이에요. 아니, 불란서예요. 어? 서로 전쟁 많이 했잖아.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독일 통일을 제일 불안해하는 나라가 불란서이기 때문에 불란서 대통령한테 수시로 전화. 하여튼 주문하라. 그대로 해줄게. 정책이 뭐 모든 일을 당신하고 협의하겠다. 어떻게 반대합니까? 영국 제풀에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씩 통일 원심력을 밀어내고 구심력이 커진 상황에서 투표로 결정하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걸 직업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40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전에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나 전두환 정부 때나 노태우 정부 때까지도 남북의 왕래가 그렇게 일상화되지 않다 보니까 이 민심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감히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 정부를
지나서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는데 햇볕 정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이라기보다는 햇볕 정책의 운영 원리는 첫째가 선이훈안,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은 뒤에 한다. 그다음에 선경부정, 경제를 먼저 앞세우고 정치는 정치에겐 나중에 한다. 경제적인 교류 협력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정치적으로도 협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선민후관. 관이 먼저 나서려고 하면은 이게 오히려 복잡해지고 북쪽에서 경계를 하게 되니까 민간인을 내세워가지고 맘 놓고 지원을 받고 그 햇볕 정책의 마지막 원리 선공후득. 먼저 우리가 제공을 하고 지원해주고 나중에 뭐 보답은 돌려받는다. 먼저 도와주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먼저 경제 지원을 먼저 제공하고 그리고 군사 긴장 완화를 얻어낸다 하는 그런 원리로 이제 햇볕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의 민심이 남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최일선에서 일을 했던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구심력 남북 간에도 구심력을 키우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평화라는 단어, 화자 특히 경제적 지원 그렇게 되면 군사적인 그 위협은 못해요. 북쪽이. 그러면서 물밑으로는 민심이 연결되고 그러면서 구심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뒤에 우리 주변에 있는 통일 방해 세력이 갖고 원심력 그거 하나하나 순서대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심력을 뭐 밀어내는 것은 나중 일이고 구심력을 먼저 키워야 되는데 구심력을 키우는 확실한 방법은 마음의 연결이고 마음의 연결은 결국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주는 거. 네, 계속해서